자꾸 선을 넘는 모습에 이강인 억가 좀 그만하라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 축구 전문가 및 매체들이 지나치게 이강인을 폄하하고 억가하는 실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풋에서 공개한 통계로 인해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기반 프랑스 축구 분석가 데이터풋은 이번 시즌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록은 정말 강력하다. 유일한 약점은 크로스인데 이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강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들에 비해 아주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어 데이터풋이 분석한 7가지의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 손실 방지, 크로스,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인데요. 데이터풋이 제시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는 준수한 활약인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방지,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 이 4가지는 최고 높은 활약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크로스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억가를 해도 객관적 수치가 최소 평균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PSG 수준 미달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준 미달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프랑스 축구 전문가인데요. 지난 시즌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수준 미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엘리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부분 역시 리그 최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비 활동, 수비적인 통계치도 리그 최상위권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 통계치가 공개되고 한 현지 팬은 분명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유럽 최고의 드리블러였어. 근데 이번 시즌엔 그런 드리블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러자 데이터풋이 답변을 달아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풋은 마요르카와 PSG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지배적이고 점유를 중시하는 PSG에선 주로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드리블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앙에서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모두들 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위주의 플레이와 상대의 강한 수비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탈압박이 플레이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 드리블을 할 수 있었다면 파리에서는 탈압박 위주의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찬스를 만드는 패스, 손실 방지 부분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강인은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수로 찬스를 만드는 패스를 수없이 뿌리고 있으나 특히 덴벨레가 자주 말아먹어서 공격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근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PSG 토크는 이강인은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를 대신해 새로운 마케팅 아이콘으로 떠올랐다고 조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의 기자 다니엘 리올로가 이강인의 존재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리올로는 이강인은 히트작이다. 1년에 걸쳐 떠난 스타들의 손실을 보상했다며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생긴 마케팅 공백을 메웠다고 극찬했습니다. PSG 팬사이트 카날 서포터스는 이강인의 시작은 시간이 좀 걸렸다. 아시안게임에 출전 후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PSG의 하이브리드다. 점점 더 중요한 선수가 되고 있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는 중이며 득점도 선보인다고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젊은 자원들의 신선함입니다. PSG는 11일 새벽 4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챔스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매체가 PSG와 바르셀로나의 선수 명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스포르트는 바르셀로나는 신념과 상황의 영향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라민 야말과 올 시즌 파우 쿠바르시의 등장으로 바르셀로나는 향후 수년간 최고 수준의 측면 공격수와 센터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단의 신선함을 불어넣은 것은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PSG의 평균 연령은 더 낮습니다. PSG의 경우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낸 성과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의 분석은 사실입니다. 중동 자본을 앞세워 슈퍼스타들을 영입하는 데 집중했던 PSG는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젊고 유망한 자원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스 베랄도,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브래들리 바르콜라, 곤살로 하무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강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 시즌 약팀 마요르카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중위권까지 끌어올린 이강인은 올 시즌을 앞두고 PSG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에게 팀의 미래를 맡기기로 결정한 PSG는 이강인과 무려 5년 계약을 맺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스포르트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주목했습니다. 매체는 PSG 선수단은 UCL 8강 진출팀 중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데요. 바르셀로나는 평균 나이 24.4세의 PSG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베랄두, 워렌 자이르 에메리, 바르콜라는 PSG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또한 PSG에는 이강인, 콜로 무아니, 우가르테, 비티냐와 같은 체력과 재능이 돋보이는 다른 젊은 선수들도 많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PSG와 바르셀로나, 매우 다른 두 구단이지만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권력을 쥐고 있는 어린 선수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는 승부를 바꿀 수 있는 음바페 등 핵심 선수들의 활약도 중요하겠지만 팀의 미래이자 현재인 이강인과 같은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챔스 8강이라는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파리의 왕자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